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본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1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 시즌3 결승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률 대회 전무후무한 트리플 우승 진주만 이광무입니다. 네. 진주만은 살짝 생각이 안 나신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시즌2의 트리플 우승 우리 진주만 이광무 대표와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요. 본선, 결선, 결선 현재 1등 안인기입니다. 아니, 결선이 진행 중인 2일차인데 네. 1등이라는 정보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느낌이 느낌이 내가 1등이다. 네. 이 정도 수익인데 1등 아니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아쉽게도 9위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형주만으로 무난히 본선에서 결선까지 올라온 강재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대형주만으로 본선에 올라오신 우리 강재현 대표도 함께합니다. 자, 이제 일단 축하의 박수를 먼저 드려야죠. 결승 올라오신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면서, 자, 이광무 대표는 시즌2 예선 본선 결승의 우승자로서 그렇죠. 시즌3 이제 시즌3가 끝나면은요, 네. 왕중왕전이 펼쳐집니다. 네. 이분만은 꼭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그분이 곧 우승 후보자니까. 근데 저는 일단 네. 다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쟁쟁한 분들 뭐 다 올라오셨으면 좋겠고 아무나 뭐 자신감인가요? 자신감 있습니다. 그래, 아무나 올라오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번에 결선에 네. 우리 팀이 다 올라왔어요. 아,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죠. 네. 네. 아, 두 근데- 분 다 흑팀 아니세요? 네. 들어보니까 우리 감독님이세요. 감독님. 흑팀 감독님. 네. 두 분이 그래서 화요일이 이렇게 조배치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을 응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어서 안희기 대표님 일단 축하드리면서 네. 이제 결승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렇죠. 결승까지는 늘 항상 쉽게 오셨어요. 항상 뭐 원투에서 늘 항상 결승에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느낌이 다르신가요? 제가 요즘 그 12월 말에 큰 상을 받을 것 같은 느낌? 상, 무슨 상이요? 수상, 밥상? 수의광.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8거래일 남았어요. 네. 매일 주도주로 한 5에서 10%씩. 전략이 벌써 쓰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계좌가 지속적인 우상향.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는 적토마처럼 시원하게 계좌 슈팅 만들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뒤를 이어서 수의광에 도전! 좋습니다. 가자! 이게 시즌 1, 2에도 같은 전략 아니셨나요? 그랬죠. 시즌 2에도 한 번 더 해보시겠다 이런 좋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자, 우리 강재현 대표도 축하드리면서 일단 대형주만으로도 예선 본선을 네. 무난히 올라오셨습니다. 결승도 역시나 계속해서 대형주로 가실 작전이세요? 네, 제 스타일 자체가 대형주 매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형주가 수익률 게임에서 좀 불리하다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리하지 아무래도 탄력성이. 예.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종목 수익률로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수익률을 하기 때문에 네. 대형주가 계좌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별로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게 올라왔고 결선도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난히 나는 결승 가서 왕중왕전까지 참여할 것이다. 왕중왕전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있다고 하길래 이왕 나왔으니까 왕중왕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왕중왕전 중요하죠. 저희가 거의 1년을 달려온 수익률 대회인데요. 시즌 1, 2, 3를 걸쳐가면서 왕중왕전 2025년도에 최고의 전문가 딱 한 명을 선택하는 2025년도에 좀 한국경제TV 대상보다 더 큰 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만큼 정말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세 분의 활약, 정확히 두 분이죠. 우리 안인기, 우리 강재현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자, 먼저 우리 이광무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이광무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다시 AI다. 다시 AI다. 네. 오늘 시장은 사실은 조금은 좀 아쉬운 장일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 일정을 앞두고 증시가 또 다시 한번 관망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수의 위치나 종목들의 흐름들은 조금은 지켜보자 심리였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다시 한번 AI를 좀 키우고 있는. 네. 간밤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급을 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중국과 미국의 이 화해 모드 속에서 AI에 대한 경쟁이 또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 보시면은 트럼프 정부에서 조건부로 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 중국 수출 규제 허용이니까 네. 그밖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혹은 AI 투자를 협력하겠다는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선단 공정의 첨단 제품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양 국가 간에 AI에 대한 경쟁 확보는 커지지 않을까. 여기에서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뭐 증시 전반적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특히나 전고체 종목들이 좋았어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전고체도 로봇이다. 라는 관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AI에 대한 키워드에 따르는 로봇까지 좋았던 시장. 네. 다시 한번 AI다. 다시 한번 AI다. 자, 그럼 다시 한번 AI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위기가 일시적이라고 네. 보시나요? 아니면 이 분위기, 이 추세 그대로 다시 한번 AI가 쭉 달려갈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이제 지수에 대한 우상향 속에서는 무조건 AI가 같이 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하방 지지는 워낙에 좋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발표만은 남았지 지금은 발표 이후부터는 시장이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요 발표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래요. 이번 하반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우상향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되겠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우상향으로 보는 것이 맞다. 지금의 모습은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하루 이틀 정도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다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어제 오늘 관망했거든요. 내일은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의 당일이긴 한데 우리는 그 다음 날인 새벽에 알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일은 어느 정도 좀 미증시의 분위기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맞이하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증시 상승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리 인하가 네. 될지 동결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무게추는 인하 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데 네. 동결이 나올 거면은 시장은 요동치겠고요. 그렇죠. 인하가 나오면 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이후에 우리 시장은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은 어느 쪽에 좀 더 주목을 할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한동안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은 듯하지만 네. 연속성은 길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주도주 역할의 첫 발은 코스피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역시 대형 집단으로.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업종군들이 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지금 여전히 좀 아쉬운 거는 환율에 대한 위치이거든요. 네. 1,470원대 근접해서 계속 고환율 속에 있기 때문에 수출 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코스피의 주요 산업군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부터 해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같은 시장 기대기 심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시 부양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내일은 뭐 국민 선장 펀드에 대한 시작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 내로에서 자사주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금산 분리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뭔가 정부가 내놓는다고 하니까 증시 부양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이 에코프로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겠지만은 네. 뭐 상관없다. 뭐 누구나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코스닥에 있는 시장에 대한 자금 회전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좋습니다. 발은 코스피, 그 다음부터는 코스닥에 코스닥 집중하는 게 쪽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전략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나 우리 이강문 대표가 바라보는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AI에 대한 키워드는 무조건일 것 같아요. 지수가 안 좋다라고 비관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어느 것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수가 좋다라 또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은 네. 무조건 AI를 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뭐 AI 반도체 공식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로봇주가 로봇. 절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도 좋고요. 순환매도 빠른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꼭 편입해서 가자라고
라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발걸음은 코스닥이 챙겨준다? 그럼 바이오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과 바이오에 대한 접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본다라면은 반도체는 또 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본다라면은 증시 부양 정책에서 지주사나 저평가된 이 밸류업 관련해서 종목을 접근하시면은 안정적일 것 같다. 결국 좀 요점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 AI를 봐야 되는데 AI가 굉장히 강범위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번 포인트에 AI 로봇 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네. 균형이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좀 몰려가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바이오 쪽을 집중적으로 네. 보는 전략, 안정을 위해서는 반도체 그리고 지주사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이슈 뜨는 메이저주 반짝반짝입니다. 이슈가 뜨는 메이저주 반짝반짝. 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반짝반짝은 왜 매주 계속 나오는 건가요? 반짝반짝은 우리 김나열 앵커께서 안인기를 소개할 때 반짝반짝 힘 있는 종목들로 대응하는 안인기입니다로 제가 어저께 방송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반짝반짝이 저의 어떤 그 마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태까지 방송을 쭉 하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랬군요. 네, 반짝반짝.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안인기 대표님 반짝반짝은 얼굴도 들었는데, 반짝반짝, 네. 계좌도 반짝반짝, 어, 종목들도 반짝반짝, 그리고- 최기훈 앵커도 반짝반짝. 그럼 이제 그래요. 메이저주 반짝반짝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이슈 뜨는이라는 것은 이제 정책주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 정부 정책, 글로벌 정책, 그리고 메이저주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동반적인 순매수,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가 가담이 되는데 어제는 프로그램 매수 1등이 에코프로였어요. 네. 오늘은 프로그램에서 매수된 종목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입니다. 제가 아침에 유튜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어저께는 에코프로, 오늘은 또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략 드렸었는데 어저께는 20%, 오늘도 10% 이상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지수는 좀 막아놨습니다만 메이저가 매수하는 정책주, 실적 호전주, 성장성 부각되는 단기적으로 거래량 실리는 종목들이 계속 슈팅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수보다는 업종 대표 종목들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략만 잘 취하신다면 계좌는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고 로봇주는 이제 클로봇하고 이제 오늘 장중에 또 레인보 로보틱스 한번 반짝거렸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HD 현대마린 엔진, 한화 엔진, 또 현대중공업 움직임 좋았어. 방산주가 최근에 또 저점에서 하나유로스페이스라든가 또 몇몇 현대로템도 좋아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천당 대학 등등 또 올라왔던 모습이죠. 그래서 지수는 저는 우상향 전개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번 고점이 4,420대가 역사적 고점이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우상향 전개되는 구간 속에서 일부 메이저 매수주, 실적주, 그다음에 성장주들이 한 번씩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또 단기 고점에서 물량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네. 방망이 좀 짧게 쥐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 잘 취해 가시고요. 요즘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뭐 현대약품이라든가 삼성제약이라든가 뭐 최근에 몇몇 이슈가 되는 뭐 탈모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판권 계약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또 한번 반짝반짝거리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방향이 좀 짧게 지고 치고 빠지는 전략도 지금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은 시장의 종목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순환매 맞습니다.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렵죠.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화면을 잘 구성시켜 놓고선 오늘 가장 많이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는 메이저 매수주의 단기 단타 스윙이 첫 번째 긍정적인 전략이고요. 1번은 방망이 짧게 잡고 외국인의 수급들 주목해 보면서 그날 맞습니다. 짧은 매매를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가보는 게 첫 번째고 그 테마의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요. 대장주 중심으로. 네. 두 번째로는 한번 올라왔다 횡보하는 고가놀이 패턴의 종목이 한 번은 더 가니까는 물량을 일부 잡았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또 한번 매수해가지고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그래요. 네, 올랐다가 계속해서 옆으로 그렇죠. 흐르러가고 고가놀이 있는 패턴의 고가놀이 횡보. 네. 돌파, 어. 슈팅. 그리고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시점에서 양봉 뜨는 종목들이 있어요.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들도 한 번씩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스윙 전략으로 끌고 가신다면은 원하는 수익을 내고
제가 이 세 가지가 다 대장주 중심인가요? 완전 대장주 중심입니다. 낙폭과대도 대장주고 맞습니다. 국가놀이 패턴도 대장주고. 대장주. 네. 테마 대장주, 업종 대표주, 1등 주도주 중심의 상승이 연출되고 3등, 4등 주들은 상승이 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대장주 위주로 전략 취하지 않으면 계좌가 흔들리거나 변동성이 큰 구간일수록 개인들은 더 손실 날 수도 있는 그래요. 그런 시장이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오늘 시장의 관전평가 전략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우리 강재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모르겠다. 모르겠다네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뭘 모를까요? 방향을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방향이라면 지수의 방향? 네, 지수와 시장의 방향이 너무 복잡하게 움직여서 맞죠. 이제 어제와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라면은 전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도 약간 보합권 중심으로 행보할 거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오후장에 하이닉스 ADR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어저께 증시를 끌고 올라갔고요. 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약세를 띠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조선이라는 일부 종목이 강세 띠면서 마찬가지로 또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시장이 아무래도 목요일 날이 너무 중요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결과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 바로 그 다음 날은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는데 이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사실 앞전에 9월달에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었던 케이스라서 이쪽이 미국에서 오픈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던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너무 굵직한 이슈가 많은데 그렇죠. 이제 특히나 이제 파생 만기일이 되게 되면 파생 시장에서는 이제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나 이런 포지션을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포지션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시장에서 그냥 제한된 구간에서 그냥 무난히 끝나느냐 아니면 국내 증시의 고가를 돌파하는 급등이 나오느냐 또 반대로 급락이 나오냐 이 딱 모든 케이스가 다 열려 있는 케이스라서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 사실 좀 까다롭다. 방향을 확실하게 목요일 날 차라리 어차피 이제 내일 모레니까 방향이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지 보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강재현 대표 지금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요. 금리 네. 인하, 금리 결정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오라클하고 브로드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 그리고 우리 강재현 대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슈는 어느 쪽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여부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12월 달 금리 인하 한다는 거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점도표에서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 횟수가 과연 몇 차례 나올 거냐. 사실 이 부분인데 이게 저도 왜 시장에 대해서 경계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9월 달에 점도표가 나올 때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연준원들이 4차례와 2차례가 완전히 갈렸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3차례를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여기서 만약에 4차례였던 사람이 한 차례만 3회로 낮추거나 반대로 2차례 얘기했던 사람이 한 차례 위로 올리거나 하면은 점도표가 3차례에서 4차례 될 수도 있고 바로 2차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선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플러스 3차례 금리 내년에 인하를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당연히 4차례 된다면 시장 호재를 인식을 할 거고요. 네. 반대로 2차례 된다 하면은 시장 충격이 한번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그러면- 연준이 까다롭습니다. 금리 인하 FOMC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네요. 그죠? 내년도에 대한 점도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미증시가 국채금리라든지 달러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 며칠 사이 계속 들락거리는 그래요. 게 네. 지금 그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관전 우리가 어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현 시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장 현명할까요? 왜냐하면 제 기억이 맞다라면 우리 강재현 대표는 12월에 산타랠리는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초 1월부터 저희가 소위 말하는 까치랠리를 좀 기대해 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한 게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연준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닝 시즌은 어차피 1월 중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딱 중요한 이슈가 딱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스, 두 번째가 JP모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말 배당. 그래서 저는 이 3개의 어느 정도 부합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의견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엔비디아 H200 AI 칩 중국 수출 허용입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을 조건부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술 패권 전략 속에서 이번 조치가 단기 호재에 그칠 수 있을지 아니면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지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중국의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허용이라는 이슈인데요. 이거 이강무 대표가 준비한 네. 이슈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과연 네. 뭐라고 할까요? 미국이 네. 제한적 AI 칩 수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 미치는 네. 영향은 무엇일지부터 뭐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 먼저 준비하신 이야기 들어보고 네.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순하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그리고 한번 꼬아부터도 생각을 그래요. 해봅니다. 고차원적으로도 한번 네. 접근해 보고요. 일단 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새로운 루트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루트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조금 더 확보가 될 것이고 확보가 될 것이고.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5% 정도, 30% 정도는 중국 쪽에서 얻어와야 되는데 한동안 중국에 대한 이 규제 때문에 잠시 재고를 쌓아놓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 팔리고 있는 이 네트워크 칩들이 비싸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추이는 여전히 성장세인데 중국이 다시 한번 또 열린다라면은 최고 사양은 아니더라도 중국에 대한 루트는 고로 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훈풍으로 다가올 것이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좀 꼬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트럼프 정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H200이라든지 블랙웰, 루빈 같은 이 최첨단 AI 네트워크 칩에 대한 공급 못 하겠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파는 것에 대한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 뭐 기업에 이 정도의 부담을 갖더라도 판매처를 확보한다는 건 크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엔비디아에 도움이 되는데 네. 젠스랑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던 요인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자체 칩 개발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보다 계속 미국에 대한 혹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엔비디아의 듭니다. 주장이었죠. 네. 근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좀 이해나 설득이 됐기 때문에 네. 진행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조금 꼬아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중국이 못 만들까? 시간을 두고 또 계속해서 이제 칩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엔비디아의 H200을 안 받는다고 네. 중국이 안 만들까? 그렇죠. 받는다고 안 만들까?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 그럼 확실한 기술 격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기술 격차라면은 여기 틈새에서 계속 협력하는 국가 기업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마진은 여전히 좋다. 여전히 좋다. 한번 이렇게 뒤를 생각해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공급은 뭐 여전히 AI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앞으로 이제 HBM4 모델로 가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도 좋아질 거예요.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여전히 지수가 실적에 의존해서 가준다면은 떨어질 길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게 봐도 네. 좋고 꼬아서 봐도 우리에게 나쁠 네. 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의견이십니다. 네.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한적 AI 칩 수출 허용이 이 단기적인 효과로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 수요에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인 전환점이 될 수 결국 길게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네. 이거 세 분의 의견 다 한번 일단 먼저 들어보고 OX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제한적 AI 칩 수출 허용이 우리에게 이 단기적인 효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다. 아니다.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X입니다. 길면 X, 짧으면 O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 둘, 셋. 두 분은 길게 보시는 거고, 우리 강재원 대표는 단기적으로 짧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강훈 대표께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앞서 소부장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해서 이 관련에 대한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죠? 네. 반사이익이라고 해도 되고 이 부분을 봐야 될까요? 집중해야 되는 건 뭐 소부장에 대해서도 좀 더 네. 디테일하게 어느 쪽 네. 어떤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을 계속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한다. 음. 두 가지를 계속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놓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 네. 뭐 투자에 대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연되지 않는 것, 투자를 계속 높여가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캐파를 늘려가는 겁니다. 네. 계속 공급을 맞추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캐파를 늘려서 이 수요를 따라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저는 제 이야기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흐름이 이 기조로 간다라면은 우리 기업 안에서는 당연히 증설에 대한 관련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4 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15X 공장 여기에 이제 이 부지를 만들고 이제 건물을 만들었고 장비가 들어갈 타이밍이 나와 있거든요. 이미 몇몇 기업들은 장비 발주가 계약 공시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뭔가 발주를 이제는 뭐랄까 발주 경쟁이라든지 발주를 놓는 것에 대해서 명시해 준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소부장 안에서 장비 종목들 빠지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도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을 계속해서 높여간다면 반도체에 취약한 점이 불량률, 수율이 높지도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로 이 하이엔드급으로 갔을 때 테스트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후공정에 쓰이는 소재 부품 회사들, 네, 뭐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뭐 프로보드 카드부터 해서 그런 테스트 기업들, 패키징 기업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 혹시 이쪽 관련된 종목일까요? 오늘 준비하신 저는 종목? AI 키워드긴 한데 네. 로봇을 준비했습니다. 아, 로봇. 그러면 이 네. 키워드에서 네.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원픽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원픽이요.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종목. 네, 후공정의 소재, 부품, 뭐 네, 패키징 딱 쪽. 후공정 생각한다면은 저는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네.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떤가요?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물론 이제 크게 튀어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현재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초고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신고가 위치에서는 좀 조정받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그래요. 가격선을 했을 때는 4만 원 선 라인 때는 꾸준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두산 테스라에 대한 강점 중에 하나는 파운드리 쪽으로 시장이 넘어가고 그리고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물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산 테스라에 대한 장점은 앞으로 로봇이나 모빌리티 쪽으로도 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 테스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강재현 대표 의견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이슈를 그렇게 길게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게 뭐 실적 호재로 좀 그칠 정도다. 뭐 요 정도로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 뭐 엔비디아가 이제 수출 허용한 거 부분이 이게 완전히 뭐 새롭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부터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사양 자체 좀 낮은 거를 수출하는 거는 변함이 없었고 네. 그거보다 조금 높은 사양까지도 수출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 공급망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반도체 수출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된다 이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수요는 견고하게 이어진다라는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H200에 대한 공급이 새로운 호재다라는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회사들은 별로 그다지 이거가 크게는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은 좋다라는 쪽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여기서 강재현 대표 의견 또 들어봤는데 뭐 첨언하실 분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만나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고사양 AI 칩 H200에 대해서는 중국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K 메모리 쪽의 HBM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중 긴장 완화에 대해서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 최대 수요를 볼 가능성. 근데 지금은 약간의 그런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상승이 좀 나오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호재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다음 이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유럽 산업촉진법 수혜 에코프로비엠 52주 최고가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럽 산업촉진법 발의가 임박하면서 유일하게 유럽 생산 거점을 가진 에코프로비엠이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앞으로의 전망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 유럽 산업촉진법 수혜 에코프로비엠 52주 최고가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거 안희기 대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 헝가리 공장 가동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요즘 이렇게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이 전반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준비하신 내용부터 만나보고 제가 추가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2023년도 7월 26일 고점 찍고 2년 이상 우하양, 급락, 고점 대비 뭐 반토막에 또 반토막에 고점 찍고 내려온 점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로 많이 좀 손실을 보거나 많이 힘든 상황이었었죠. 근데 올해 5월 달부터 실적이 가시화된다. 긍정적인 좀 얘기 나오면서도 빠르게 올라왔던 모습 반가웠었고요. 최근에 이 유럽 산업 촉진법이라고 네. 해가지고 유럽 첨단 산업 자립을 골자로 한 산업 촉진법 발의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유럽 역내 배터리,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첨단 산업 생산자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이제 내년 2026년 2분기 때부터 헝가리 공정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국내 양극사 중에서 가장 먼저 유럽 최초로 유럽 생산 거점화의 착수를 기대한다. 근데 공장만 짓는다고 유럽에 뭐 생산한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최근에 실적이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시점 그리고 낙폭 과대주 쪽에서의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되고 있다는 점. 에코프로는 최근에 5만 원짜리가 지금 11만 7천대까지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BM도 시장 지수 종목들 바닥 찍고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 개선 플러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헝가리 공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 중국에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341억 적자였어요. 올해는 1,226억대 흑자 전환되고 지금 매 분기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에코프로가 또 강력하게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올라왔던 것은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이제 거래소를 이전 상당하겠다고 네. 주주총회에서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등, 에코프로가 2등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도 코스피로 넘어갈 계획이 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되는데 그 전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가담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에 메이저 매수 가담되고 실적 개선되고 그다음에 또 전기차 수요 증가되고 또 최근에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긍정적인 전략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틀 동안에 양봉 2개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뭐 소재, 양극재 또 셀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집중력 갖고 매매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보면은 이것도 2차 전지에서 몇몇 종목만 움직이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전체가 다 우상향한 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 이걸 개별 호재로 봐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낙폭 과대가 됐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에서 가장 무거운 친구들 맞습니다. 위주로만 간다는 얘기죠.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주가가 이제 올라갈 적에는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같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스몰 같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일부만 올라가고 뉴스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살아났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5월달 저점, 9월달 저점, 10월 저점 찍고 일부 종목들은 또 한 15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쪽의 종목들도 계속 순환매 우상이 연출되지만 저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라든가 또 오늘 뭐 성일하이텍이라든가 또 한농화성 이런 일부
소재주 종목들, 그다음에 셀 종목들은 그래도 한 번 정도 메이저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뭐 지금 일부 종목들 위주로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2차 전지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한번 올라왔다가 횡보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바닥지고 이수스페이스 케미칼도 이제 모습 좀 보였지만 LG 엔솔도 이제 충분히 저점에서 이제 한 거의 26만 원대에서 52만 원대까지 배 정도 배 정도 그러니까 더블 정도 나온 그런 상황이 있죠. 삼성 SDI도 15만 원대 지금 30만 원대까지 그래서 5월달 저점 찍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100% 이상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 2차 전지를 좀 거부했던 분들도 생각보다 2차 전지가 강했구나, 많이 올라왔구나, 생각보다 올라와. LNF도 5만 원짜리가 지금 15만 원대까지 올라와가지고 3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외로 지금 2차 전지는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이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이 모습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일부 종목군들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그렇죠. LNF,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물론 맞습니다. 메이저들이 매도를 친다면은 내려오겠지만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마지막 또 상승 5파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도주의 어느 정도 섹터 안에서도 2차 전지 안에서의 종목들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유심히 좀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2차 전지가 52주 신고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뜻 손이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도 조정받을 때 진입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52주 신고가라 하더라도 워낙에 많이 내린 상태에서 네. 2년 동안 내려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 눌림목 내린다면 저점에서 수급 좋은 종목들로 매수. 그럼 지금 올라와져 있는 2차 전지의 현재 위치도 사실 부담스럽진 않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실적만 계속적으로 향상된다면 저는 한 번 정도 더 간다면은 아직까지는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종목들의 긍정적인 전략 취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익률 게임 진행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좀 담아놨거든요. 괜찮아요. 수익률 좋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년 상반기까지 2차 전지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가는 종목만 갈 것 같다. 대형주단 위주로,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대장주단으로만 갈 것 같다. 아니다. 상반기 정도까지라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 좀 붐이 일어나서 그동안 못 갔던 2차 전지도 좀 힘을 내서 달려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강재원 대표는 무슨 날인가 봐요. 혼자 또 의견이 다르십니다. 강재원 대표는 상반기까지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갈 것 같다. 두 분은 아니다. 상반기 정도까지라면 못 가던 2차 전지도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강모 대표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요. 네, 최근에 많이 힘든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좀 밀려난 종목들, 좀 뭐랄까 외형적이나 내부적으로 재무제표가 또 떨어지는 종목들 네.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아 있는 떨어져 종목들은 나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주가가 이제 그렇죠. 이제 주가가 네. 너무 못 났죠. 지금의 2차 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은 잡았고 ESS라는 것에 대한 실적을 도와주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찾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계속 우양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챙겨본다 그런 심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2차 전지 대형주들 셀 기업들의 ESS부터 해서 이제 실적 개선으로 요 종목들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고체 종목들도 네. 그리고 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4680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는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챙겨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활용도가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모빌리티 쪽으로도 이제 풀려나가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에 대한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2차 전지의 활용도가 더
확대되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2차 전지하면 물론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겠지만 네. 우리가 전기차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양극재 네. 전체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네. 가는 종목은 가더라도 못 가던 종목이 올라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완화가 내년 하반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벌써부터 미국과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저점 잡고 이제 회복기에 예상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이미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장 그 판매량에 대한 추이가 적은 곳은 오히려 미국이에요. 아, 중국이 가장 많고 유럽이 많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인데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전기차 구매하는 것보다 이 플랫폼 역할로 해서 로보택시 공급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서서히 이제 전기차 캐즘을 끝낼 때가 왔다. 예. 내년 하반기쯤이면 확실하게 전기차 성장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를 외치는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우리 강재현 대표의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강재현 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2차 전지는 가던 종목 위주로만 가지 새로운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 말은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아까 이가분 대표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2차 전지 붐이 막 일어났다가 이제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을 나눠지기 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우리가 앞전에 2차 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처럼 모든 기업이 다 가는 그런 시장은 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그나마 모멘텀 좀 많이 받는다는 쪽이 ESS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향후 성장 이런 쪽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쪽이 좀 강세를 띠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캐파라든지 아니면 그 수요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결국 같습니다. 투심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립니다. 그러니까 투심 쪽하고는 아니고요. 네. 실질적인 수요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수요가, 보는 게 수요가 맞겠죠. 따라가지 못할 네. 것이다. 투심은 좋습니다. 오히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증시로 자금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또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가능성에 제약바이오주 들썩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국내 위탁개발 생산 CDMO와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인데요.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또 국내 바이오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가능성에 제약바이오주 들썩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거는 우리 강재현 대표가 준비한 이슈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 반사의 이익을 보는 CDMO, 바이오 소부장이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제가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인데 먼저 준비하신 내용들 만나보고 추가 질문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생물보안법 자체가 사실 올해 초부터 이슈가 계속해서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CDMO 관련된 기업들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금 추진이 되어서 간다면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가 굉장히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서가 모멘텀을 받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강한 상태에서 또 이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다만 이게 새로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국내 기업들한테 수혜로 다가올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세 분의 의견 다 들어보죠. 먼저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국내 CDMO 업종의 연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판을 좀 들어주시고 CDMO로 좀 극한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기 이슈에 좀 그칠 것 같다라는 단기면 O 아니다. 이게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힘입어서 본격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장기는 X입니다.
단기 O, 장기 X, CDMO 하나, 둘, 셋. 단기가 O, 안인기 대표는 짧게 보시고 두 네. 분은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강재 대표님, 네. 뭐라고 할까요? 미중 분쟁에 힘입어서 앞서 CDMO, 이 바이오 소부장 이런 쪽에 우리가 그럼 관심을 지금부터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가지셔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이쪽에 관련해서 이 생물보안법보다 사실 더 문제됐던 거는 관세였었죠. 관세, 그렇죠. 네. 근데 관세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가 오히려 진출,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진출을 하거나 국내 기업이 더 부각받기가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 관련한 종목이 잠시 후에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때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안인기 대표의 의견 바로 들어봐야겠네요. 네. 짧게 단기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 장초반부터 메이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하면서 10% 이상 또 급등 나왔죠. 네. 결국에는 정책에 의한 주가 상승은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집중해서 먹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생물보안법은 통과가 될 것 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중국 바이오 기업 거래 제한에 따른 뭐 CDMO 쪽이라든가 유전체 분석 등등 종목들이 한 번씩은 순환매 반짝반짝 올라가는데 메이저가 팔면은 단기 급등 찍고 내려오는데 네. 메이저가 매수하고 홀딩한다면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 그래서 재료에 의해서 소식에 의해서 또 뉴스, 루머 혹은 등등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도 철저하게 수급의 모습을 보면서 추세 추적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강무 대표의 의견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CDMO 사업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삼바.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 CDMO 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국내 물량들만 소화하기 위해서 그 CDMO 사업을 펼칠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들어올 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CDMO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안에서의 규제 정책을 보시게 되면은 네. 정권이 바뀐다, 정부가 바뀌어도 그걸 뒤집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뒤집힌 기억이 있다라면 파리 기후 협약이 사라진 거? 예,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AI 칩부터 해서 또 그리고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규제하는 거, 이거 다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 지금 이번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들도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점차 중국에 대한 색깔을 빼낼 것이고, 그 색깔을 빼냈을 때 어디에 줄 것인가. 지금 CDMO로 해서 많은 캐파를 부탁할 수 있는 곳은 중국, 인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네. 인도에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CDMO 사업, 뭐 CMO 사업 이 부분들을 좀 늘려가고 있고 FDA 승인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들어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결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10인이 10명이 예선과 본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결승 원픽 시간인데요. 먼저 이강무 대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한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두 종목을 적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이강무 대표는 참가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종목이 아닙니다. 네. 다른 참가자의 종목인데 먼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저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적으로 이번 달에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네. 일정이 있는 쪽의 종목을 한번 집중해봤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뉴로핏이고요. 뉴로핏. 의료 AI 쪽인데 네. 우리가 이제 영상 진단을 해서
뭐 흉부 아니면 뭐 다른 지역군들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뇌 영상 분석의 AI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뇌 영상에 대한 필요성은 뇌종양이나 그리고 추후에 이제 알츠하이머 질병이라든지 치매 치료에 대해서 예방 예후까지 예측하는 장비로 드릴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랄까 지금 그 상용화되는 것은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이게 좀 그 데이터가 좀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일정적으로 했을 때는 이달 중에 뇌 질환 관련된 또 알츠하이머 또 뇌 종양 관련된 이와 같이 뇌에 관련된 학회가 3가지가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그래서 있어요? 뇌종양 관련된.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이번 달에 3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뉴로핏을 결승 원픽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박우신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네.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가끔씩 제가 항상 정하면은 박우신 대표 종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박우신 대표랑 네. 굉장히 이 주식을 보는 결이 좀 비슷하신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사이닝 솔루션. 네. 네. 이 기업도 이제 향후에 로봇에 대한 포인트를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로봇 안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를 많이 봤었다가 네. 산업 쪽으로 이제 공장 자동화에 대한 포인트 봤다가 이제 곧 CES가 열리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 AI에 관련된 센서의 이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피지컬 AI에 또 새로운 숨어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힘이 응집되는 위치라서 파동이 만들어진다면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일정한 가격선을 유지하면서 거래량 유입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10,000원 선 전후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힘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출된다면은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사이닉 솔루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뭔가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박우신 대표의 종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두 종목 다 박우신 대표의 종목을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선택하셨어요. 대단한데요. 박우신 대표 응원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박우신 대표한테 카메라 보시고 박우신 대표가 응원 한번 해주시죠. 네. 항상 제가 견제하고 네. 주목하는 전문가인데 네. 이번 우승은 흑팀입니다. 박우신 대표 좋아하지만 우승은 흑팀일 거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안인기 대표의 이제 결승 원픽 종목을 만나볼 텐데 먼저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지금 3종목을 갖고 있어요. 네. 2차 전지에서 한 종목, 그리고 조선에서 한 종목, 제약바이오에서 한 종목. 그래서 오늘은 네오 이뮨텍이라는 종목인데 네. 시가총액이 1,300억짜리고 동전주라 그러잖아요. 왜 1,000원 미만. 그래서 오늘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한번 또 집중했었는데 이제 또 매수가 된 상태에서 또 강하게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내일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갭 상승 뜨고 왔다리 갔다리 할 적에 짧게 매도 전략을 취할 전략인데요. 네오 이뮨텍은 이제 T세포, 면역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 항암 관련한 일부 임상 뜨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네오 이뮨텍뿐만 아니라 다른 쪽 종목들도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거래량 너무 많이 터졌죠. 잠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참 1,000원 미만에서 좀 약간 민망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승이 전개되는 시총 1,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 또 타겟으로 한번 잡아봤고 1분봉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이렇게 또 한번 강력하게 밀어붙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또 진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유지가 되다가 잠시 무너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상한가까지도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내일장에서는 소폭 갭 상승 출발 이후에 한번 또 올라갈 텐데 840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와 준다면 한 7, 8%에서 한 10%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면 과감하게 좀 현금을 좀 만들고 또 강력한 종목들로 대응할 전략인데요.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실려고 뉴스가 떴기 때문에 내일은 마지막 고점에서의
갖고 계신다면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안희기 대표의 원픽, 본인의 원픽은 네오 이문텍이고요.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네.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한 움직임. 실적, 네. 그 다음에 메이저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 수급, 그 다음에 21선이 돌아서면서 정배열주. 네. 그리고 그 섹터의 대장주. 그리고 추세 우상향. 그래요. 나쁜 게 없네요. 다 좋습니다.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종목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또 양극재, 음극재 뭐 소재주들 같이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2차 전지 안에서도 계속 시장의 주도주를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일 하이텍은 역시 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죠. 폐배터리를 다시 한번 좀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차, 휴대폰, 노트북, ESS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저장 장치에 따른 이제 리튬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가 금속을 추출하고 있다. 결국에는 뭐 니켈, 또 코발트, 망간 등등 탄산 리튬 형태의 양극재 기초가 된 소재를 쏙쏙 뽑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지만은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일 하이텍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이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 코스모 화학까지도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저는 한 번 정도는 지난번에 고점대에 돌파 가능성.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바닥지고 터닝 기대 우상향. 양봉 뜨고 양봉 3개째 뜨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난번 49,900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요 분은 제가 볼 적에는 정배열 우량한 종들 매수하는 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일 하이텍 수익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이분은 우리 홍희진 대표의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 참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종목은 수익률 대회 종목입니다. 지금 결승전이 딱 2주간 진행이 되는 수익률 대회용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뭐 나 저 종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도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봐주셨기 바라겠고요. 나는 저렇게 수익률 대회용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종목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성향에 맞춰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훌륭합니다. 성향에 따라서.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원픽 종목들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원픽부터 한번 내 마음속의 원픽 맞나요? 내가 선정한 원픽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네, 뭐 오늘 이제 아까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특히나 이제 앞전에 합병하고 난 다음에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라는 부분은 크게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적으로도 이제 미국의 건강검진 관련 쪽에 대해서 진출을 한다. 신규 사업 진출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SC 제형 관련해서 CMO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부분도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결국 그 부분도 이제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수익률 대에서 보기 굉장히 힘든 셀트리온을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1조 미만은 다 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되면서 성장성 그리고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이를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매출 자체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가 이제 정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역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참가 종목 LS 마린 솔루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또한 역시 홍희진 대표의 종목이네요. 와우. 오늘 박우신 대표의 종목 두 종목, 홍희진 대표의 두 종목이 언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결승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결선 이틀차 상황 어땠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 먼저 공개합니다. 와. 결선이라 그런지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특히 김대복 파트너의 활약 눈에 띄고요. 홍희진, 김동엽, 나현우 파트너도 자리했습니다. 그럼 5위 만나볼까요? 5위는 홍희진 파트너 성일 하이텍으로 3.8% 수익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김대복 파트너 HM파마로 3.9%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홍희진 파트너 고영으로 4.1% 수익률 잡아냅니다. 네, 다음으로 2위는 연달아 홍희진 파트너입니다. 활약 대단한데요. 에코프로비엠으로 6.4% 높은 수익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김대복 파트너 결선 이틀 만에 상호전자로 11%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오늘 계좌 수익률 탑5 선수들 확인해 보시죠. 5위부터 공개합니다. 김동엽 파트너 5위에 안착합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강재원 파트너가 자리합니다. 이어서 3위 홍희진 파트너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2위는요. 오늘 출연하신 파트너분들 네. 역시 강합니다. 안인기 파트너 자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1위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결선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직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본선에 진출한 파트너 20분의 내년 핵심 유망주부터 이번 시즌 우승자의 무료 체험과 교육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최종 결승에 참여 중인 상위 5위부터 2위까지 오늘의 누적 수익률 살펴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안인기 강재원 대표님 네. 왜 이렇게 오늘 여유스러우나 했더니 오늘 누적 2, 3위를 차지해 주셨습니다. 흑팀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요. 둘밖에 저희 없습니다. 감독님이세요. 그래요. 저희 감독님. 한참 늦은 감독님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단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누적 수익률 1위는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 역시 김대복 대표입니다. 3.9%로 계좌 수익률 오늘의 1위 축하드립니다. 자, 김대복 대표님 오늘의 1위 누적이 아니라 오늘 근데 오늘 1위 하면은 보통 저희가 지금 이 거래일밖에 안 됐잖아요. 현재 순위 1, 2위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망의 1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세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바라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강무 대표님 네.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제에 맞춰서 연말까지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내년 초까지 네.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네.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지 우리 이강무 대표가 선정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탑픽 종목은 로봇에서 나왔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지난 10년의 일을 기억한다. 나는 10년의 일을 기록한다. 10년. 다 10년 올 초. 네, 네. 10년. 네. 올해 2025년도 1월 2일 첫 상한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주요 기업들, 뭐 대기업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새로운 팀 개설이라든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제2의 레인보틱스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유일 로보틱스, 유일한 것 같습니다. SK온의 자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콜옵션에 대한 행사를 할지 안 할지 중요하진 않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지난 이 1월 1일과 같이 동일하게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1월 달에 이제 CES까지 기다린다면은 로봇들을 선택하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 물론 이제 그 모멘텀만이 아니라 유일 로보틱스 자체가 SK 그룹 안에서 전반적인 산업형
로봇에 대한 투입도 곧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K 그룹과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주가 위치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 로봇주도 변동성 컸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어떤 일정한 가격 밴드에 갇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사이 안에서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좀 병행을 해오긴 했었는데 현재 연말 위치에서는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하는 연말과 연초를 기대해 보시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일로보틱스 우리 이강무 대표의 연말까지 봐야 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강무 대표님 오늘 네, 끝나고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없으시죠? 네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다 하셔갖고. 네, 다 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선정 기준, 선정 이유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첫 같습니다. 번째로는 수주 모멘텀, 수주 모멘텀, 두 번째로는 글로벌 정책주, 모멘텀, 글로벌 정책, 네, 그리고 매집 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수급, 네, 추세 우상향, 직전 고점 돌파, 아직 아까 보여주신 원픽 종목과 굉장히 흡사하네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에 네. 포함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봐야 된다. 과연 안인기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에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컨테이너 운반선 7척, 약 1조 9,220억대.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를 다 달성을 했고 내년까지도 수주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또 군수 지원함, MRO 사업, 유지 보수 또 운영에 대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주 기대감 또 우상향 전개되고 있는 상황. 지금 조선업종은 최근에 급등 3년간 우상향 전개되었다가 약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오늘도 뭐 SB의 이 몇몇 종목들, 또 삼성,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리고 또 하나 오션도 요즘 좋아서 하나 엔진도 좋아졌고 또 LS 마린 솔루션 등등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친환경에 대한 LNG 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마스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등등을 봤을 적에는 충분히 가격의 조정과 또 기간의 조정 연출된 이후에 재차 저점 찍고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조선주 좀 집중해 봤고 방산주도 또 매수해 봤는데 오 빠르게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조선 또 방산 IT 소부장 또 제약바이오 두루두루 이 섹터 대장주들은 올라갈 적마다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시원한 슈팅 연출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나온다면 충분히 저점에 대한 매수 가담 긍정적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닥 찍고 양봉 3개가 뜨면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개되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요. 밑에 보시면 기관들의 매수 공격적으로 가담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3만 원대까지 무난한 또 상승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 고점대 33,000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충분히 올라가는 시점으로 본다면 연말까지 플러스 내년 초까지 조선주들의 순환매 상승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긍정적 또 단기 수익 전략으로도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삼성중공업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우리 안인기 대표님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본선 때 네. 천일 고속이 수익률이 282%나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그때 제가 제2의 천일 고속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다고 했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본선 때 저 천일고속이 그때 상한가 중이었거든요. 네, 저 어떻게 잡으셨지?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거 잡는 방법. 그러니까 점상 종목과 봉상 종목과 T상 종목의 잡는 방법 제가 그때 한 300명 정도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강한 종목에 집중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메이저 매수하는 조건 검색식도 한번 알려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이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8시부터 8시 반이니까 30분 동안 지금 5개월째 계속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 5개월이나 하셨어요? 네, 6월 16일부터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르실 수 있나요? 그러게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아닌 게 인기 종목 유튜브로도 구독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구독하셔가지고 매일매일에 라이브 방송 해드리면서 시황 전략 종목도 계속 콕콕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시원한
현재 수익률 1등 아닌 게 같이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률 2등. 2등. 아까 보셨잖아요. 네, 2등. 오늘 거. 아 오늘 거. 네. 네. 어쨌든 천일고석과 같은 저런 종목을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 방법 잠시 후 저희 방송 끝나고 입장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강재원 대표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금리 연준회의죠. 연준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세스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스 관련된 종목이면서 이제 내년부터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재평가가 들어온 종목이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그런 종목입니다. 세스 2026을 준비한 네. 종목이다.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재원 대표의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강재원 대표의 탑픽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현대차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현대차를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내년 시장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 항상 주도주가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 주도주가 탄생할 때 가장 화끈하게 탄생한 쪽이 어떤 쪽이냐면 저평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프리미엄을 받을 때 그때가 주가가 가장 탄력 있는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시 한번 재평가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의 저평가 가치주에서 이제 적정주가를 찾고 이제 성장주로서 가는 그 과정에 시작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에서 지난 5년 동안에 굉장히 암울했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마디가 박스권 하나 마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자산 가치 0.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모멘텀이 세스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기본 마디폭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도 뭐 연말 연초까지 충분히 40만 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차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강재원 대표도 오늘 저희 방송 끝난 다음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11시 애매한 시간 45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제가 위기의 FOMC.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가 이제 위험과 기회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세 가지 모멘텀을 주목해야 된다. 여기에 네.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이후에 세 가지 모멘텀? 네. 세 가지 모멘텀이란 뭐가 있죠? 크게가 세스, JP 모건 헬스케어, 네. 그리고 연말 배당. 그거에 대한 이야기. 결국 내년을 다 준비하는 이야기로 준비해 주셨네요. 그렇죠? 네. 잠시 후 11시 45분. 안익기 대표는 잠시 후 한 11시 30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0시 반이죠. 10시 30분. 네. 안익기 대표 만나고 강재원 대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랜만에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혹은 이번 주도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이강무 대표님. 네. 내일도 좋고 이번 주도 좋습니다.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내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은 네. 오늘보다 나은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보다 나은 상승장. 네. 일단 모레가 FOMC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보통 경험상 네.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정도면은 충분했다. 이제 그 이틀 동안에 쌓여 있는 또 시장에 또 좋은 호재성 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다시 또 큰 뉴스를 받아왔는데 큰 미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쌓여 있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높게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한다라면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훨씬 더 가볍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그 동안에 갇혀 있었던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이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이제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 달러의 환율이 너무나 높아요. 이게 그래요. 좀 진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라든지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부터 반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관망세는 어제 오늘 정도로 끝이다. 네. 내일부터는 조금 더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안인기 대표의 전망, 뭐 내일 시장도 좋고요. 네. 이번 한 주도 좋고요. 12월 말까지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전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황은 강박권 움직임. 그다음에 FOMC 회의 이후에는 시장은 횡보 박스. 박스 지금 포지션 외국인들 견디 포지션 보게 되면은 적극적인 상방도 아니고 네. 급락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두리 포지션이거든요. 가두리 포지션. 네, 그러니까 위는 4,190 정도까지 열어놓은 그런 포지션이고요. 아래는 또 4,100선의 지지가 나오고 있어서 네. 변동성 확대보다는 변동성 축소 가능성의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4,200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횡보 이후 상승 기대 구간이고, 금리 인하는 매파적 금리 인하 나올 것이에요. 금리 인하 시켜놓고 내년에 2번, 많으면 3번인데 2번 정도 좀 축소시켜서 매파적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은 안정적인 횡보 이후 재차 상승 기대, 그렇게 보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전망도 저희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재현 대표의 시장 전망, 내일도 좋고 이번 한 주도 좋고요. 12월 말까지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첫 코멘트가 모르겠다 말씀인데 그렇죠. 저는 우선 연준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 내일 시장이 좋아도 모레 안 좋으면 아무 의미 없고, 내일이 시장 빠진다 하더라도 모레 좋으면 당연히 좋다가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확인하는 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야 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확인을 해야겠다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확인하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확하게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예상을 해놓긴 했는데 시장에서 좋은 쪽 간다면 시총 최상위 종목으로 시장이 그래요. 고가를 넘어갈 거고 반대가 된다면 조정이 조금 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망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무료 방송 안내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안인기 그리고 강재현 대표 얼굴이 있습니다. 안인기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우리 강재현 대표는 11시 45분입니다. 입장해 주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김계석입니다. 오늘 출연한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유일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7만 6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만 3천 원, 손절가는 2만 4천 원입니다. 네, 다음은 강재현 파트너의 현대차입니다. 매수가는 30만 7천 원, 목표가는 38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7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선에 진출한 20분의 파트너들의 내년 핵심 유망주부터 이번 시즌 우승자의 무료 체험과 교육 혜택도 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매매전쟁 대국 매일 저녁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